자, 5장 연산자 챕터에서는 파이썬에서 어떤 변수에 담긴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산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죠.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냐면 단순하게 A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다. 그러면은 연산자죠. 이게 산술 연산자고 얘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더하기라고 하고 등호라고 하겠죠. 는이라고도 하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어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산술 연산자고 얘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책에서는 사실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다 파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강좌의 어떤 속도나 진행상 IDLE를 사용해 가지고, 자, IDLE죠. 자, IDLE를 사용해서 조금 가볍게 훑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자의 종류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할 거는 산술 연산자죠. 산술 연산자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엔 저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1 더하기 2 하면 3 나오겠죠. A는 10, B는 30 해놓고 A 플러스 B 하면 이렇게 더해진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조금 이제 특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이썬 산술 연산자에서는 이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 제곱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를 2개 쓰고 B를 하면 A 거듭 제곱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가 나왔죠. 지금 A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30이 들어가 있고 이 A에 30을 거듭 제곱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 2개는 거듭 제곱을 얘기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어떤 나눈 결과의 목만 반환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0이고 B는 3인 경우, 자, A를 B로 나눈 목만 구합니다.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나눈 결과에, 자, A 퍼센트 B를 하면 나눈 결과에 나머지만 구하는 이런 산술 연산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술 연산자는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A에 10이 있고 B에 3이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값을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A 나누기, 자, B를 하면 소수점이 나오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C에다가 A 나누기 B 값을 이렇게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A는 정수형이겠죠. 그리고 B도 정수형입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한 결과는 실수형이 됩니다. 플로트형이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의외로 실제 코딩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값에 의해서 자료형이 바뀐 거를 만드는 사람이 깜빡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자료형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등호를 써죠. 등호. 자, 이 등호는 대입 연산자 혹은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자, 이 대입 연산자는 저희가 지금 사용한 산술 연산자, 이 사칙 연산에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지금 한 모든 산술 연산자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A에 만약에 10이 있고 이 A에 5를 더해서 다시 A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A는 A 플러스 5, 그러면은 현재 A에는 10이 있고 이 10에다 5를 더한 값을 다시 A에 저장하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2번 중복돼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5를 누적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더하기 뿐만 아니라 빼기도 가능하고 거듭 제곱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몫을 구해서 누적을 하는 방식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자, 비교 연산자는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자, 만약에 A에는 이렇게 10이 있고, 자, B에는 만약에 20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A와 B가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호를 두 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게 같냐는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는, 자, 엔터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true 아니면 false처럼 부을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같은지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등호 두 개를 쓰고, 다른지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느낌표 그 다음에 등호 이런 식으로 써서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큰지는 이렇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죠. 산수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이제 그런 연산자니까 이런 거는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할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은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가 있고, 자, 근데 이 비교 연산자는 사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 조건문이나 어떤 반복문에 어떤 조건절에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연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논리는 결국에 이 주어진 조건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물론 논리 연산자도 단독으로 사용이 되진 않고 보통 뭐 조건문 뭐 그런 데서 같이 혼합해서 사용이 되는데, 단순하게 뭐 A와 and B, 이 말은 A와 B가 모두 true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true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20으로 나오는데, 자, 어쨌든 20은 true죠. 유의미한 값이니까. 이거 다시 좀 작성을 해보면, 자, A에 true가 있다고 가정하고 B에, 자, false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 and, 자, B를 하면 false죠. 왜냐면 A와 B가 모두 true여야 true가 나옵니다. and는. 자, 그리고 or가 있습니다. or는 말 그대로 그냥 영어 단어 뜻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A 혹은 B, 그러니까 A와 B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나오죠. 자, A가 true니까 true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저장된 값을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true죠. 근데 이 A의 값을 반전을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다 not을 붙이면 이 not에 의해서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반대되는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해준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논리 연산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책에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일단 영상 강좌에서는 일단 요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D 연산자 혹은 뭐 식별 연산자, 항등 연산자, 이거 뭐 부르는 사람마다 말은 다 다른데, 왜냐면 어쨌든 이 책에도 지금 제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이유도 있고, 이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D 연산자 혹은 뭐 식별 연산자, 뭐 항등 연산자, 사실 저도 책을 쓰면서 아, 이런 말도 쓰는구나라는 걸 알았지,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 뭐 그냥 연산자 씁니다. 뭐 이즈 연산자, 뭐 이즈난 연산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어떤 용어에 굉장히 좀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D 연산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만약에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저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이 A에 들어간 10, 이 정수는 int형 정수형이겠죠. 그래서 타입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int가 나오고, 타입 B를 해봐도 클래스 int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객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저희가 객체를 모르죠. 그래서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자, A와 B는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 is B를 해도 true가 나옵니다. 이거는 같은 객체라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조금 들어서, 만약에 C라는 변수에, 자, 1, 2, 3이라는 요소 3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형 변수를 선언하고, 자, D에도 1, 2, 3 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C, 만약에 D는 true죠. 왜냐면 같은 값이 들어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데, C is D를 하면, 자, 얘는
펄스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이 객체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A와 B는 이 파이썬은 같은 객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C하고 D는 값은 같지만 다른 객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메모리상에 이 C의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D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 is 연산자를 썼을 때 폴스가 나왔던 얘기는 이 C와 D는 서로 다른 객체라고 인식을 하지만 A와 B는 같이 10이 들어가 있는 이 A와 B는 같은 객체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정수형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려면은 생각보다 좀 많은 연습과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파이썬에서는 어떤 이런 객체를 생성할 때 모든 객체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확인하는 함수가 이 id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여기서 선언한 a라는 객체의 id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id b를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a와 b는, 자, a는 아까 위에서 a는 10, b는 10 이렇게 저장해놨죠. 정수형 변수인데 이렇게 id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id c와 id d를 출력해보면 다르죠. 이 C는 1, 2, 3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D도 1, 2, 3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지만 실제 ID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다른 객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내용은 프로그램을 실제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실 또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무조건 더 중요하다, 어떤 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나중에 만들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를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가 하는 뭐 어떤 이런 모든 내용을 꼭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이제 이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비트 연산자는 사실 책에서도 제가 내용을 작성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얘기를 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는 과연 코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이 파이썬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굳이 이거를 책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굳이 이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 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비트 연산을 실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C 언어나 이런 경우에는 비트 연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꼭 그 비트 연산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쓰는 거지, 비트 연산이 뭐 굉장히 뭐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이 내용을 얘기를 좀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개발자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언젠가 그게 한 번쯤은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비트 연산 그리고 이 비트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대충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고, 뭐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막 그렇게 이거 이해 못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비트에 대해서부터 일단 알아야겠죠. 자, 비트는 저희가 흔하게 컴퓨터는 모든 것을 0과 1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0과 1이 저장되는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0과 1은 0 그리고 1이 아니라 0 혹은 1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 책의 내용을 잠깐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죠. 지금 이 책의 이 PDF는 저희가 지금 책을 편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라 이 밑에 보시는 페이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컴퓨터에서 정보를 어떤 저장하는 단위를 보면 최소 단위가 이런 식으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0 혹은 1이 저장되는 그 단위를 비트라고 하고, 이 바이트는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이제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런 것들은 뭐 이제 1024 곱하기를 해서 어떤 단위가 정해지는데, 이거는 리눅스하고 또 윈도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뒤에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자, 여기서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1비트,
1비트는 0 혹은 1이 저장되는 단위, 그리고 1바이트는 그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1바이트가 된다. 일단 이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정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까요? 자, 이 04 폴더에 자, 뉴 파일을 하신 다음에 07-1-bit.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변수에 이렇게 10을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 메모리의 개념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저희는 a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하면서 이게 메모리를 얼마나 쓰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조금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통은 어떤 C 언어에서 메모리, 지금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도 똑같이 int형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int형은 4바이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하나의 뭐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4바이트는 곱하기 8비트를 하면 32비트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32개의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0이라는 거는 10진수입니다. 10진수. 저희 사람은 10진수를 사용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이 사람이 수를 쓰는 방식은 보통 10진법을 사용합니다. 10진법을 사용해서 표현한 수, 이 수는 10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10진수를 모릅니다. 컴퓨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든 데이터는 0 아니면 1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10진수 10을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2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0을 2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자, 2로 나누면 5가 되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되고, 그리고 또 2를 2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영역을 보면 1, 0, 1, 0이죠. 그래서 1, 0, 1, 0이 이게 10진수로는 10이 되고 2진수로는 10, 10이 됩니다. 이건 10진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컴퓨터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10이고 이 32개의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빈 공간은 다 뭐 0으로 채우겠죠. 물론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 앞에 부호 비트가 뭐 어떻게 1이 될지 뭐 0이 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설정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뭐 수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 비트 단위의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비트 연산자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a라는 변수에 10을 저장을 했을 때 이 a는 10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b라는 변수에 자, 이진수를 구하는 건 파이썬에서 b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a의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b에 저장하고, 자, c는 o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oct, 이거는 8진수로 바꿔주고, 자, d는 hex라는 함수는 16진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화면에 출력을 좀 해볼까요? 10진수. 자, 10진수는 a죠. 얘를 2진수, 8진수, 16진수죠. 그러면 얘는 2진수, 얘는 8진수, 얘는 16진수. 그래서 a, b, c, d. 자,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자,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자, 10진수 10은 뭐 10이죠. 자, 근데 이 10진수 10을 2진수로 바꾸면 요 밑에 보시면 10진수는 10이죠. 그리고 2진수는 0B 1010이고 8진수는 0512, 16진수는 0XA라는 값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0B,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X는 요 뒤에 값이 2진수다, 요 뒤에 값은 8진수다, 요 뒤에 값은 16진수다 라는 거를
표기해주는 그냥 하나의 접두어일 뿐이지 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저 접두어를 생략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지 이 자체가 어떤 값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지금 이 자료형을 이 A죠. 여기서는 A를 찍어보고 여기서는 자 B를 찍어보고 여기서는 C,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D의 자료형을 자 저장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자 10진수는 INT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정수형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2진수, 8진수, 16진수는 모두 클래스 str로 나왔죠. 그냥 문자형 형태로 이 10진수의 값을 다르게 출력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표현만 하는 거지 2진수 1010이나 8진수 12나 16진수 A는 그냥 10진수 10인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어떤 2진수에 대한 자료형이 따로 있거나 무슨 8진수나 16진수에 대한 자료형이 따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썬에 이 전에 저희가 배웠죠. 이 f 스트링을 사용하면 이 bin이나 opt, hex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진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구분자로 별표를 한 50개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자 f 스트링이니까 f로 시작을 하고, 자 쌍따옴표에서 문자열, 자 여기다 이제 포매팅을 써야겠죠. 그래서 10진수 만약에 표현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a 변수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그리고 2진수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건 지금 저희가 a 변수의 10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b로 표현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b는 2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8진수, 16진수도 8진수는 5가 되고 16진수는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설명도 좀 바꿔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은 2진수 표현은 10, 10이 나오고 8진수는 12, 16진수는 a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에서는 0b가 있고 0,5가 있고 0x 같은 접두어가 있는데 지금 얘는 접두어가 없죠. 그래서 이 접두어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b 앞에다가 이렇게 5 앞에다 x 앞에다 샵을 붙여주면, 그러면 요번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접두어가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f 스트링이 훨씬 더 간편하죠. 자, 어쨌든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비트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비트 연산자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비트 연산자에는 AND 연산자, OR 연산자, XOR 연산자, NOT 연산자, 레프트 시프트 연산자, 라이트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고 이 연산자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파이썬 문법적인 거는 자 이런 식으로 A, $B. 자 이 내용은 A와 B가 모두 1이면 1. 이 OR 연산자, 이 OR 연산자는 A 혹은 B 둘 중에 1이면 1. 뭐 true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 A, B는 A와 B가 다르면 1, 같으면 0이 되겠죠. 그리고 물결 표시는 not 연산자라고 해서 반전시키는 겁니다. A의 값이 0이면 1로 바꾸고 1이면 0으로 바꾼다.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바꾼다는 얘기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레프트 시프트 연산자, 라이트 시프트 연산자인데, 자 이런 식으로 꺽쇠를 어느 쪽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레프트 라이트가 결정이 되고, 이 뒤에 숫자 A를 1만큼 왼쪽 비트로 이동, A를 1만큼 오른쪽 비트로 이동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 비트 연산자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얘기로 들릴 수 있죠. 비트를 왜 움직이냐? 자 이거는 사실 물론 책에는 제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작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서 뭐 연산하는 내용도 있고 뭐 몇몇 가지가 있긴 한데, 자 이 비트 연산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비트 연산자를 과연 왜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장황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 연산자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보를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전체를 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07-3-1-비트.py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자, 다시 C 언어의 자료형을 좀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이썬에서는 어떤 저희가 변수를 사용하면서 메모리를 신경 쓰지 않는 구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 C 언어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자료형은 불과 캐릭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는 1바이트를 사용합니다. 1바이트.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8가지 정보를 서버로 전송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냥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8가지 정보를 서버로 전송을 해야 되면 C 언어에서 제일 작은 크기의 자료형이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최소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1바이트 곱하기 8개가 되겠죠. 8가지 정보니까. 그러면 8바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 8바이트를 비트로 환산을 하면 자, 8비트를 곱하면 64비트를 사용해야 8가지 정보를 최소 단위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보가 단순하게 true나 false로 이루어진 정보라고 하면 굳이 이 64비트를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8가지의 true, false 정보는 결국에는 0과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비트 안에 1바이트 안에 8비트에다가 true, 뭐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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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true 요거를 전송을 하면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만을 사용해서 8가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 우리가 사용 중인 뭐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에서도 사용 중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실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동일한 정보를 전송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0메가로 전송하는 것과 1메가로 전송했을 때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빨리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인터넷이 빠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압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정한 이 예를 파이썬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런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이거를 뭔가 찾아보고 활용하기가 사실 더 복잡한 일이라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만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v라는 변수에 저희가 01, 01, 1101 이렇게 8개의 true false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자열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자, int형으로 캐스팅을 형변환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v에 이진수 값이 들어있고 이거를 10진수 정수 형태로 변환할 때 이 v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진수 값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출력을 해볼까요? 자, f스트링을 써서 최초 저장된 값은 자, v 값이죠. v. 자, 이 값을 정수 형태 s 값으로 저장. 자, 요렇게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최초 저장된 값 이건 이제 이진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거 문자열이긴 하지만 이진수로 false tru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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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의 어떤 8가지 정보를 저장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10진수로 변환을 했더니 9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뭐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값은 93이 아니라 이 이진수 8가지 정보를 저장했다는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자, 방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죠. 01, 01, 11, 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저장되고 이게 10진수로는 93이었죠. 근데 사실 이 93은 저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중요한 건데 자, 이거를 비트 연산을 하려면 이 끝에 있는 비트 여기에 AND 연산을 해서 1과 1이면 true가 나오고 자, 이 비트를 이렇게 한 칸 옮겨야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 시프트 연산을 사용합니다. 비트 연산자죠. 그래서 자, 1이라는 값을 계속 이 끝에서부터 한 칸씩 레프트 시프트 1, 레프트 시프트 2, 3, 4, 5, 6 해서 칸을 계속 옮겨서 이 위의 값이랑 엔드 연산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 연산을 하면 결국에 결과가 폴스인지 트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비트 연산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파이썬 코드로 또 작성을 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한 내용만 지금 작성을 했고, 자, 이거를 연산하는 거는 방금 뭐 똑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자, 0번째 비트 연산 결과 해가지고 자, 중괄호를 쓰고 여기다가 식을 그냥 그대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을 왼쪽으로 0칸 옮기는 거죠. 그럼 거의 제자리죠. 제자리란 얘기인데, 자, 이거를 괄호를 쳐준 다음에 자, 1을 왼쪽으로 0칸 레프트 시프트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s의 값과 자, s의 값과 end 연산을 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이 end 연산이 돼서 만약에 true면 true가 될 테고 true false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true란 얘기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true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저장해서 실행을 자, 이렇게 해 보면은 자, 0번째 비트 연산 결과는 true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자, 얘를 요번에 이제 한 칸 옮겨야겠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1번째 비트 복사해서 자, 얘는 두 칸 옮기고 1을 그러면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그리고 얘는 네 번째, 얘는 다섯 번째, 얘는 여섯 번째, 그리고 얘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 요렇게 처리를 해서 자, 저장을 하면 자, 그러면 어쨌든 1을 계속 왼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서 S에 있는 값과 비트 연산을 하면 결국에 그 값이 0보다 크면 true가 되고 아니면 false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tru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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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false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죠. true, false,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해서 비트 연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에 8가지의 정보를 우리는 하나의 int형에다가 압축을 해서 담은 다음에 int형 하나에 있는 값에서 8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무슨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게임이나 TCP/IP 프로토콜 아니면 무슨 MP3 같은 데도 보면 이 비트 연산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보고 한번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지금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이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